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창밖의 공기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아침을 대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도 괜찮겠습니다.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 하루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결국 어떤 장면 하나, 어떤 말 한 줄, 어떤 감정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기억에 대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오늘의 라디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가격이 1억 원이나 되는 면도기가 나와서 이슈가 됐었죠. 이름은 이라디움 면도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된 물건인데요. 설명을 듣다 보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손잡이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라디움이고, 면도날은 인조 사파이어, 칼날은 10년 정도는 갈지 않아도 거뜬히 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무료로 교체해주는, 말 그대로 대를 물려주는 면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 그리고 후대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누림의 모양은 참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는 값비싼 물건이, 누구에게는 조용한 시간 하나가 삶의 만족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슴에 남는 기억은 대개 물건의 값이 아니라 삶의 조각들이 반짝이던 순간들입니다. 지금 내 삶을 문득 웃음 짓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영원이 아니라 순간으로 기억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기억이라는 건 대부분 가지고 있던 것보다 누가 내 옆에 있었는지,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닿았는지로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의 말과 선택으로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따라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의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세우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위 사건은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당시 서울가정법원 소속이었던 김기옥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한동안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과 다시 세워지는 순간을 함께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무거운 이야기 뒤에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작은 웃음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용혜원 시인의 유머 글을 읽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남편의 대머리. 한 아내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미용실에서 긴 머리를 짧게 커트하고 돌아왔다. 아내의 짧은 머리카락을 본 남편은 여보, 나는 긴 머리를 좋아하는데 머리를 자르려면 나에게 말을 했어야지. 혼자 자르고 오면 어떡해.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화가 난 표정으로 남편의 대머리를 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대머리 될 때 나한테 말했어요? 재미있으셨나요? 같이 십수년 이상을 살아도 서로를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혹 놀랄 때가 많이 있지요. 웃고 나면 마음이 잠깐 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이 풀린 자리에는 오히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슬쩍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있었을 이야기. 마음을 묻어둘 흙을 찾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나는 금붕어를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금붕어 한 마리 키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했을까 싶지만 그때 나는 그것을 키운다기보다 함께 산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항을 들여다보고 물 표면을 톡톡 두드리면 작은 지느러미가 흔들리며 다가오던 장면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금붕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나는 그 아이가 내 기분을 알아채는 것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던 날이면 어항 앞에 앉아 괜히 오래 바라봤고 기쁜 일이 있던 날이면 먹이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늘 과장되어 있고 그 과장 속에서 세계는 더 선명해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물속에서 늘 움직이던 것이 어느 순간 멈춰 있었고 가끔씩 올라오던 숨결 같은 움직임이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항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물을 갈아보기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끝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죽음은 영화처럼 떠들썩한 사건이 아니라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한 정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멍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고 그거 한 마리 더 사주면 되지라고 말할까봐 겁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체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붕어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건 내가 함께 살던 시간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집에 있던 원고지는 왜 그리 많았는지요. 노트도 종이도 있는데 굳이 원고지를 골랐던 건 아마도 그 칸칸이 나의 마음을 정돈해 줄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원고지는 글을 쓰는 종이입니다. 그 종이에 싸서 묻어주면 이 작은 생명이 내 기억 속에서 한 편의 글처럼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금붕어를 조심히 감쌌습니다.
무엇을 담아도 가벼운 종이가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흙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묻어주려면 흙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내 세계에서 묻는다는 건 너무 분명한 절차였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는다. 땅은 모든 생명을 받아준다. 아이의 세계는 단순하지만 단순해서 더 진실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집 근처 어딘가에 흙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도시가 보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길이 잘 닦였다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아스팔트는 흙이 덮인 자리를 대신하는 검은 뚜껑처럼 보입니다. 나는 골목을 돌고 주택가를 지나고 작은 공터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공터는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버려진 가구, 연탄재,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흙은 있더라도 사람이 밟을 수 없는 형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금붕어를 묻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큰 길을 피해 담장 옆 좁은 길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 옆엔 풀 한 포기 대신 시멘트가 있었고 나무 대신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도시는 단단하다는 감각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단단하다는 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단하다는 건 누군가의 사정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내 손에 들린 원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봐도 모른 척했습니다. 도시는 늘 바쁩니다. 도시는 늘 통과합니다. 도시에는 멈추는 자리가 귀합니다. 그날의 나는 흙 한 줌을 찾기 위해 이렇게 오래 걸을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아팠고 손에 든 원고지가 축축해졌습니다. 내 손의 땀이 원고지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종이에 번지는 것처럼 그 작은 생명의 마지막이 내 손바닥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어디에도 묻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의 불안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절박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흙이 없지? 왜 어디에도 작은 구멍 하나 없지? 도시는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지? 그때 나는 도시의 비정이라는 말을 모르지만 몸은 이미 그 비정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한 뼘 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도시인데 하물며 죽은 미물에게 내어줄 땅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철없는 사치일까? 금붕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이의 머릿속에서도 어른의 시선이 어렴풋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은 종종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요. 나는 결국 한 구석에서 작은 흙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흙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담장 공사를 하다 남긴 흙더미였는지 배수관을 손보다 파놓은 자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흙이 있었고 나는 그 흙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면 될까? 여기다 묻어도 괜찮을까?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밟힐 자리, 누가 보면 뭐라고 할 자리, 그런 것들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나는 최대한 구석을 골라 손으로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가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드디어 흙이다.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겠다. 나는 원고지에 싼 금붕어를 조심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흙을 덮는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이별은 눈앞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 작은 무덤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숨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비었습니다. 그 텅 빈 자리는 금붕어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흙을 찾지 못할 뻔했던 공포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겪습니다. 슬픔은 언젠가 끝나지만 두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금붕어는 오래전 일이고 그 골목은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끔 흙을 찾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사실 그날 내가 찾던 건 흙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생명을 보내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도시에서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자주 잊습니다. 도시는 위로 자랍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도로가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 속도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감정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미안함도 모두 제 속도가 있는데 도시는 그 속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괜찮다는 말로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슬퍼할 시간은 없다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덮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인 감정은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느 날 이유 없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숨이 짧아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나도 흙이 필요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잠시라도 내려놓을 흙, 마음을 묻어줄 한 뼘의 자리. 어떤 사람은 그 흙을 공원에서 찾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나무를 만지고 벤치에 앉아 흙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분에서 찾습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 물을 주며 잘 자라라 한마디 해보는 그 순간에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친구, 괜찮아, 대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온기가 흙처럼 우리를 받아줍니다. 나는 한동안 흙을 피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며 흙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흙은 신발을 더럽히고 바지를 묻히고 손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도시는 깨끗함을 좋아합니다. 반짝이는 바닥, 매끈한 벽, 먼지 없는 공기. 그 깨끗함은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지워버립니다. 흙의 냄새, 비가 내린 뒤의 촉촉함, 손톱 밑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촉감 같은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꾸만 살아있음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조금 지저분합니다. 살아있음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밥을 먹으면 그릇이 나오고, 걸으면 발자국이 남고, 사랑하면 상처도 남습니다. 그 흔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너무 멀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겉은 멀끔하지만 속은 텅 빈 삶. 그 텅 빈 삶에서 우리는 더 자주 지칩니다. 나는 어느 해 겨울 우연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낯선 조문객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에는 흙이 없었습니다. 꽃이 있었고 조명이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흙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금붕어를 묻을 흙을 찾아 헤매던 어린 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흙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을까? 도시는 이별조차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문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로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면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남아있는 자리에는 흙이 필요합니다. 묻어둘 자리, 놓아둘 자리, 천천히 떠나보낼 자리.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흙을 담은 화분. 아주 사소한 선택이었지만 나는 그 흙을 집 안으로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줄였습니다. 빠를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느릴수록 우리는 안심하는 법입니다. 흙은 느립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햇빛을 보고 물을 맞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 느린 시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도 흙을 들여다보면 삶이 보입니다.
흙은 수많은 것들의 끝이 모여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낙엽이 떨어져 썩고 벌레가 지나가고 비가 스며들고 햇빛이 닿고 그 모든 것이 섞여 새로운 생명을 키웁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곳, 이별이 삶을 키우는 곳. 도시에서는 그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흙이 있는 곳에서는 끝이 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흙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보내는 것도 결국은 살리는 일이구나. 어쩌면 내가 금붕어를 묻으며 했던 일은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애도는 죽은 이를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이를 위한 시간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고 떠난 것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흙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요즘은 마음의 여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유는 커다란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유는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한 환경에서 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는 것,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집 앞 나무를 잠깐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이 도시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흙은 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흙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흙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편해집니다. 나도 그냥 존재해도 되는구나 하고. 나는 가끔 길을 걷다가도 일부러 흙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공원 가장자리, 나무 밑, 비가 내린 뒤 물 웅덩이 옆에 축축한 땅,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은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의 하루는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주 작은 멈춤으로 바뀝니다. 흙은 그 멈춤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말이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흙이 너무 없는 환경, 여유가 너무 없는 환경, 감정을 내려놓을 자리가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은 쉽게 메말라집니다. 메마른 마음은 작은 일에도 부서지고 작은 말에도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꾸짖기 전에 내 마음에 흙 한 줌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흙 한 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흙은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된다는 허락, 지금은 모른 채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허락, 그 허락이 마음의 흙이 됩니다. 흙이 있으면 씨앗이 자랍니다. 흙이 없으면 씨앗은 굴러다니다가 마르고 맙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도,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따뜻함도 흙이 필요합니다. 그 흙이 바로 여유와 이해와 기다림입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이었는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마당이 흙이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특별히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장면에는 멈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대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만큼 잃은 것이 무엇인지도 가끔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잃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흙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한 가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흙을 찾는다는 일은 결국 자리를 찾는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자리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놓아도 되는 상태, 여기서는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게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생기면 사람은 말투가 달라집니다. 숨이 길어지고 표정이 풀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곧장 기능만 남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체면, 버텨야 할 하루. 그 기능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 기능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언젠가 바닥이 나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질문을 모른 척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요.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예를 들면 오래 쓰던 물건 하나가 망가졌을 때, 예를 들면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흙이 필요했구나. 나는 내려놓을 자리를 오래 못 찾았구나. 내가 살던 동네에도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공간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종종 여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도 도시의 속도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운동기구에 올라가 시간을 재고 걸음수를 세고 사진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속도 속에서는 흙을 만질 시간이 없습니다. 흙은 손을 요구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흙은 바닥일 뿐이지만 손으로 만지는 흙은 자리입니다.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도시 텃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작은 구획을 나누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흙을 직접 만져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흙을 파면 작은 돌이 나오고 마른 뿌리들이 나오고 때로는 지렁이도 나옵니다. 그 지렁이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흙을 만지고 누군가는 맨손으로 흙을 헤집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나이도 직업도 말투도 다 내려옵니다. 흙 앞에서는 다들 비슷한 속도가 됩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아, 이게 자리구나. 도시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구나. 그 텃밭에서 내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추 모종을 심고 계셨습니다. 손이 굉장히 느리셨는데 느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모종을 넣고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다지고 물을 아주 조금씩 주시더군요. 옆에서 누가 할머니 빨리 하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들은 급하면 안 돼. 급한 건 사람이고 애들은 제 속도가 있어.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급한 건 사람이다. 우리는 삶도 감정도 심지어 사랑도 자꾸 급하게 만듭니다. 빨리 괜찮아져야지. 빨리 잊어야지. 빨리 나아져야지. 그런데 감정은 식물처럼 제 속도가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면 뿌리가 상합니다. 그 할머니는 상추를 심으면서도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동네에 흙길이 있었어. 비 오면 신발이 다 젖지. 근데 그 흙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말끝마다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 웃음은 그때가 좋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살던 감각들이 살아 있었던 거지요. 바닥이 흙이었으니 넘어져도 흙이 묻었지. 마음까지 깨지는 느낌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금붕어를 묻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흙냄새가 위로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을요. 흙을 찾던 어린 날의 나는 사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무서워. 하지만 아이는 그걸 정확히 말로 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말합니다. 흙을 찾는 행동, 묻어주는 행동, 손으로 구멍을 파는 행동. 그 행동은 곧 마음의 문장입니다. 나는 이 슬픔을 함부로 하지 않겠어. 나는 이 기억을 버리지 않겠어. 그때의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했지만 흙 위에 한 문장을 쓴 셈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오히려 행동을 줄이고 말로만 많은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괜찮아. 잊어. 지나가. 그 말들이 때론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은 공중에 떠 있고 마음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붙어 있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붙어 있을 자리 없이 떠드는 마음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아, 내가 흙 없이 오래 떠 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흙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의 상징입니다. 흙이 사라지면 길이 반짝이고 신발이 깨끗해지고 집안이 덜 더러워집니다. 그 대신 우리는 땅의 계절을 덜 느끼게 됩니다. 봄의 냄새, 여름의 습기, 가을의 마른 바람, 겨울의 단단한 냉기, 그것들이 흙을 통해 올라오는데 바닥이 전부 매끈해지면 계절도 매끈해집니다. 계절이 매끈해지면 마음도 매끈해지려 합니다. 울면 안 될 것 같고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슬퍼하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관리합니다. 관리된 감정은 깔끔해 보이지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흙이 없는 화분은 꽃이 피지 않듯이요. 저는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건조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흙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흙이 부족한 삶은 누구에게나 건조합니다. 흙이 부족하면 사랑도 건조해지고 말도 건조해지고 웃음도 건조해집니다. 그럴 때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흙부터 찾으면 됩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두는 것, 집 앞 공원에서 나무를 한번 만져보는 것,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며 흙 묻은 뿌리를 보는 것, 혹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내 손이 여기 있구나 하고 느껴보는 것. 그런 작은 감각들이 흙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 느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흙은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흙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흙이 필요합니다. 흙이 없는 관계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관계는 되게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별 이야기 없이도 시간을 나누는 것, 그 시간이 흙입니다. 그 흙 위에서 말이 자라고 웃음이 피고 때로는 화해도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그 흙을 줄이고 말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쉽게 메마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한 번 나는 그 어린 날의 내 모습을 떠올립니다. 손에 원고지를 들고 흙을 찾아 골목을 헤매던 아이. 그 아이에게 도시의 길은 너무 길었고 바닥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흙을 찾았습니다. 그 장면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도 같습니다. 찾을 수 있다. 단단한 도시 속에서도 마음이 내려앉을 자리는 어디엔가 남아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더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오래전에 묻어두지 못한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흙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완벽히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바닥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흙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비 오는 날의 냄새를 유심히 맡게 되었습니다. 비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면 처음엔 금방 미끄러지지만 잠시 후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흙냄새가 올라옵니다. 도시가 아무리 덮어도 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덮어도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둡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춥더라도 그 냄새를 맡고 싶어서입니다. 그 냄새는 내게 말합니다. 괜찮아. 밑바닥에는 아직 흙이 있어. 그 한마디가 있으면 사람은 다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분만이라도 흙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어깨에 힘을 툭 풀고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나를 땅에 내려앉히는 한 줌의 흙입니다. 그 흙 위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셔도 좋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삶이 조금 느려지고 느려질 때마다 마음이 덜 다칩니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흙은 회복을 돕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흙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대단한 위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오늘은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내려놓을 자리, 묻어둘 자리, 다시 살아갈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흙이 될 수 있다면 도시도 조금은 덜 단단해질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흙을 찾는 중이야. 그 말은 문제를 없애주진 않지만 문제를 견디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흙을 찾는 사람은 언젠가 흙을 만나고 흙을 만난 사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찾는 흙은 거창한 자연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을 한 번만 꺼내어 자신에게 놓아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삶에도 마음에도 작은 공터가 생깁니다. 그 공터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도 흙 한 줌이 조용히 내려앉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오늘은 가슴에 남는 기억에서 시작해. 한 소녀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준 말, 그리고 웃음으로 마음을 한번 풀고 마지막에는 흙을 찾던 어느 날의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삶을 바꿔주진 않더라도 마음 어딘가에 작은 여백 하나를 남겨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더 해야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내 마음이 내려앉을 자리를 찾을 때 조금 회복되기도 하니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올려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당신의 하루가 너무 차갑게 시작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올려두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